네이버 사큐 실적에 4%대 강세. 호실적을 낸 네이버가 2일장 초반 4%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9,500원 오른 21만 2천원에 거래 중이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2조 5,370억 원, 영업이익이 4,05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 20.5%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기도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3년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매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신중한 비용 집행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다며 올해에도 네이버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커머스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뱅코프의 주가가 전날 40% 가까이 폭락한 데 이어 이를 장중 10% 넘게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권 위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미 은행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에서도 실적 악화를 발표한 은행들의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NY12 주식은 오전 11시 42분께 기준으로 전날보다 12.6% 급락한 5.66달러에 거래됐다. NY12는 전날 37.6% 폭락한 데 이어 이틀째 두 자릿수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0달러대였던 주가는 이틀 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작년 4분기 예상치 못한 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날 NY12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려 투기 등급으로의 등급 하향을 예고했다. 무디스는 뉴욕 오피스 및 공동주택, 부동산 부문에서의 예상치 못한 손실, 이익 감소, 자본금 감소,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 증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은행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다른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벨리네션 얼벤코프,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위전스 파이낸셜 코프 등 다른 주요 지역은행들도 전날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장중 510% 내림세를 이어갔다. KBW 지역은행 지수는 전날 6% 급락해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 화산 사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 장중 4%대 하락세를 이어갔다. NY12의 실적 충격을 안긴 미국 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의 침체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취약고리로 일찌감치 예견되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마저 크게 불어나 대출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회사 트랩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대출과 부동산 담보증권으로 전환된 대출의 연체율은 6%로 팬데믹 이전의 1% 미만에 비해 급등한 상태다. 지난해 SVB 사태의 경우 금리 급등으로 촉발된 예상치 못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배경이 됐다면 NY12주가 급락은 예견된 대출 부실화 확대가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NY12의 자회사는 지난해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의 대출 자산 일부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린 바 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실적 부진 소식은 일본과 유럽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손실로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전날 도쿄 증시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도 작년 4분기 미국 부동산 관련 손실 충당금을 1억 2,300만 유로로 1년 전보다 4배로 많이 쌓았다고 발표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앞으로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듀크 전 연방중기제도 이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NY12는 자산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부터 더 강력한 감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자본금 이슈라기보다 대출 자산의 질 이슈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이게 전부다라고 말할 때 실상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 이슈는 유동성 이슈보다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중순경 기업 밸류업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도입한 방법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당 1,000만원 이상의 가치상승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 금융회의를 열고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하도록 기업 밸류업 구체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저평가 현상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경제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가 밝힌 방안은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 캐피탈이 국민연금 측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한국 주식이 일본이나 아시아 신흥국 정도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재평가받으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을 감안할 때 수급자 1인당 1,200만 1,500만 원의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18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팰리서 캐피탈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 출신이 설립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다. 지난해 12월에도 삼성물산에 주주 제안을 보냈었다.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서한 내용에 따르면 팰리서 캐피탈은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팰리서 캐피탈은 한국과 일본 증시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본이익률과 성장률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순 자산 비율이 각각 0.91배, 1.4배로 한국의 주가 할인폭이 더 크다면서 한국 증시에 만연한 저평가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롭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팰리서 캐피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삼성물산과 같은 최적화되지 않은 자본 분배에 기인한다면서 삼성물산 주주가치 제고에 국민연금이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다. 팰리서 캐피탈은 또 삼성물산은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고려하면 내재 가치가 약 53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0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소각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발행 주식의 13%에 달하는 자기 주식,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삼성물산의 고질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홈트레이닝 업체인 펠로톤 인터랙티브 주가가 실적 부진에 따른 실망감에 일일 주가가 하루 동안 20% 이상 급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 펠로톤은 전장 대비 24.3% 떨어진 4.21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2019년 상장 이후 사상 최저치다. 펠로톤은 실적 발표에서 직전 회계분기에 1억 9,490만 달러의 단기 순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의 전망치를 26억 8천만 27억 5천만 달러 종전 대비 하향 조정한 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펠로톤은 팬데믹 기간 가정용 트레드밀과 바이크 등의 판매를 늘린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기업으로 꼽혀왔다. 팬데믹 기간 홈트레이닝 열풍에 힘입어 30달러 언저리였던 주가가 2020년 말 무려 160달러 선 위로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주가가 각각 76%, 78% 폭락했고 지난해에도 주가가 연간 23%나 하락했다. 2020년 말 최고점과 비교하면 이날까지 3년 만에 주가가 40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에리 메카시 펠로톤 최고 경영자는 주주 서한에서 우리는 여러 경로에서 회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적 분할 뒤 재상장한 코엘패션이 거래 재개 첫날인 2일 장 초반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코엘패션은 시가 대비 22.95% 하락한 3,765원에 거래됐다. 개장 직후에는 시가보다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3,42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코엘패션에서 인적 분할 후 설립된 신설법인 폰드그룹 주가 역시 급락했다. 폰드그룹은 같은 시각 기준과 대비 22.90% 하락한 8,620원에 거래 중이다. 전자 부품 제조, 패션, 운송 사업을 영위하던 코엘패션은 패션 사업을 분리해 폰드그룹을 신설했다. 인적 분할로 인해 작년 12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